예,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도 새로운 규칙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랑 수업을 할 때 소통 수업인 만큼 많은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들기 기능 혹은 화면 안에서 손을 들고 계시면 제가 이제 지목을 해서 선생님의 성을 말씀드리고 이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는 성도님을 기억해 주셨다가 수업이 다 끝나고 어떤 성도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들렸다라고 종이에 적어서 화면에 보여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3분을 뽑아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또 총 3분의 형제 자매님께서 기프티콘을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분들이 혹은 저번에 했던 분들이 또 함께 기프티콘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 지도법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반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제로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라고 소개시켜 드렸고, 거기서 얻었던 여러 가지 수업의 팁들과 수업에서 봤던 아이들의 특성들을 고려한 수업법을 선생님들하고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가 그때 우리 초등학생 고학년의 친구들의 특징, 왜요, 몰라요, 그냥요, 귀찮아요.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말을 쓰는 아이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5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넘어가겠습니다. 이 왜요, 몰라요, 그냥요, 귀찮아요는 웃 어른에게 대한 반감심, 그렇기 때문에 존댓말로 하긴 하지만 묘하게 기분 나쁜 말투로 왜요? 몰라요, 그냥요. 그래서 어른들의 그냥 문화 시키는 것을 마냥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지만 또 몰라요, 그냥요, 귀찮아요.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빠르게 접하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특징은 저희 때와 다르게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뭐 영상을 찍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인증샷을 찍고 어른들을 또 흉내를 낸다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른을 흉내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른들을 골라서 본다는 거죠. 자기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어른들은 무작정 잘 따르지만 그것이 또 아닌, 본인이 봤을 때 나하고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 그리고 릴스, 틱톡, 유튜버, 거울샷, 인증샷, 인생 네컷, 이런 거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찌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 세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의 좀 특징을 모아놨던 내용이 빠르다. 검색하는 것도 귀찮아서 유튜브로 그냥 종합돼서 정리되어 있는 그냥 정보를 듣는 친구들. 그리고 수동적이다. 본인이 생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수동적이고 본인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도 잘 못 고르는 세대다. 감정에 예민하다. 나에게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속상한지, 내가 즐거운지, 내가 우울한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세대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기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행과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수동적인 걸 위해서는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규칙 틀, 그리고 짧은 흐름에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으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성이 있는 활동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그래서 아이들이 선 공감, 후 권면,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을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다른 아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 세대,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을 내가 물어볼 때만 또 대답을 잘해주고, 그러면서 또 진지한 얘기를 들 때는 아이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든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면 좋을지 또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비유를 선생님들을 가이드라고 놓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가이드, 여행 가이드. 그리고 아이들이 여행 계획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부터는 답변을 채팅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이드가. 자,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한 5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여행자가 누구인지, 네, 우리 김성민, 원주 북북교회 김성민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자가 좋아할 만한 장소, 대구 강북교회 여기 이름이 안 뜨네요. 대구 강북교회 이지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지 탐색. 지금 사실 제가 의도한 거 맞춘 것은 기능력교회 박은지 자매님이 맞추셨습니다. 지금 누구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면은 네, 맛집도 탐색하고 이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공부해야 돼요. 그쵸? 여행지가 어디인지, 여행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여행객이 왔을 때 거기 입맛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에게 비유를 풀어본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기린육교회 저의 스승님이신 송영길 형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아이들은 말씀 시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말씀 시간을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말씀을 찾고 읽고 자 외워보자 혹시 여기선 어떤 걸 느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걸 들려줄지 고민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이 아이들의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주제가 필요한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공과로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과 안에서도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잘 하려면 성경 안에서 내가 뭐 놓치고 있던 또 입체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뜰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충분히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제 공부를 끝냈습니다. 여행지 공부를 끝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또 한 5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답사 가는 방법. 네.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비용 이런 것도 맞죠. 그쵸. 답사. 답사는 제가 놓쳤네요. 우리 지금 전주 기린력교회 오영경 자매님과 또 기린력교회 박은지 자매님께서 박은진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제가 놓친 부분이에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좀 비슷한 게 일산교회 김대호 형제님의 의견이 또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계획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죠. 오늘 해볼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맞춰서 짜고 그 계획에 아이들의 니즈와 선생님들의 니즈를 어떻게 채우는 것이 좋을지 이 계획이 먼저 잘 짜져 있어야 돼요.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줘야지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이죠. 수업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까? 관심을 가진 것에 어떻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게 할까? 상상해 본 것을 어떻게 본인에게 적용하게 할까? 그 본인에게 적용한 것을 나와 함께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준비할까? 이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해야 되죠.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어떠한 전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패스 여권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배우는 수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더 준비하고 검색해 볼 수 있는 소스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직이 아니고 그 분반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의 지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모두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읽어와 이것은 오히려 흥미를 좀 떨어뜨리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인터넷에
뭐 모세를 검색해서 거기에 맞는 사진을 찍어 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이런 방법 또한 제가 다음에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제 주의사항도 줘야 돼요. 이 수업은 소통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틀을 줘야 됩니다. 여행 가이드가 능력이 좋다면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뭐 이상한 사람이 오든 그냥 마음대로 풀어놓고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소통하기 때문에 이 수업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울타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게 규칙인데 규칙의 특성은 해야 되는 행동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도 말씀해 주셔야 아이들이 큰 혼란 없이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준다면 그냥 아이들의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걸 하지 말래 이런 행동을 해보자. 이런 규칙을 주셔야 되고 규칙에서 중요한 점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말 쓰기, 나쁜 말 사용하지 않기. 이것은 정말 추상적이에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입장에서는 아 미쳤네 이런 거는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일상에서 많이 쓰던. 근데 선생님은 너 방금 지금 수업 시간에 이게 무슨 말투야?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뭐 이건 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걸로 실랑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한번 경고한 말은 다시 사용하지 않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리 시땡, 집땡, 미땡 이런 말들을 하지 않기. 그리고 점점점 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함께 늘려나가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양보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먼저 혹시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보기. 그래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규칙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분명하게 체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규칙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진을 찍는다. 여행자들이 사진을 언제 찍냐면 심심하다 싶을 때 이제 찍어드리고 또 심심하다 싶을 때 간식도 드려야 되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분만 수업만 딱 하고 헤어져 버리면 그 아이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선생님이 마치 버튼이 껐다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하고 일상이 충분히 나눠져 있다면 사실 큰 준비 없이 소통이 가능해요. 3월 달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외에도 아이들과 충분히 신방하시고 충분히 교류하시고 이 아이들하고 충분한 추억거리를 쌓는다면 그저 성경책 하나만 놓고도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랬던 적도 있었어. 근데 나는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게 찔리더라고. 너희들은 어땠니?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나의 친구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과 가장 많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예시를 찾기도 정말 수월해지죠. 너희가 저번에 그렇게 했었잖아. 너 저번에 그렇게 행동했던 게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비행기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 혼자 준비할 수가 없어요. 소통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눈을 둔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귀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귀가 두 개고 눈도 두 개예요. 고개도 이쪽으로 보고 있거나 오른쪽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자 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꼭 동역자 한두 명이 있어서 그 수업이 끝나거나 혹은 시작 전에 서로가 주의할 점을 체크해주고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주고 수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진행자가 놓쳤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때 누가 친구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 점을 우리가 못 봤다. 이때 규칙이 좀 어겨졌다. 근데 선생님이 보지 못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누군가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관찰자가 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반에 돌아가셔서도 만약에 나는 지금 분반이 혼자고 뭐 보조 선생님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분반을 합쳐서라도 아이들 10명, 12명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반을 합쳐서라도 선생님 한 분이 진행을 하시고 한 분은 관찰하시고 이런 과정을 좀 돌아가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수월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통 수업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만, 세 분만 합쳐보는 것도 저는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필요한 것은 이제 여행자가 가다 보면 날씨가 막 뒤죽박죽일 때가 있고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다칠 때가 있습니다. 수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완벽한 계획일 줄 알았는데 틀어질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의 컨디션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의 계획이 없었던 아이의 어떠한 일상 중에 효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들어오거나 아주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처음이어서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와가지고 진도가 어긋나 버리거나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기도. 이 말이, 내 마음이 아이들에게 통해지기를.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됐을 때도 선생님들께서 자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잠깐 수업을 돌아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바라시는구나. 해서 모든 경우에 항상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사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내, 남편, 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그 사람과 오해 없이 화목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방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동역자를 부르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구하시면서 데이트 코스 짜듯이 계획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저희가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조금은 구체적인 예시들로 제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박경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는 수업을 짜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시. 실제로 제가 저저번 주에 했던 수업입니다. 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인 학생부였고요.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진로 세미나였습니다. 진로 세미나. 주제가 진로 세미나였어요. 원래 저에게 들어왔던 강의의 목표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수업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소통 수업은 아니겠죠. 자, 소통 수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이 진로 세미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계획서 초반부입니다. 계획서 초반부. 세번부를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우선 이름이 눈에 들어오시죠? 잘냐 양냐. 원래 저희 지금까지 길리노크에서는 진로 세미나의 이름을 딱히 안 정하고 진로 세미나 하고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듣고 싶은 상황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약간 웃길 수 있는 문장을 좀 찾았고, 잘 살고 싶냐? 양심 있냐? 라는 저의 이런 문장 하나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그 타이틀을 정해서 나눴습니다. 잘 살고 싶냐? 양심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그 사전에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전에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보도 안 주셔가지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서 대표를 불러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라는 얘기를 들어봤고 미리 그 전주에 학생들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겠냐 해서 그 정보를 받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 생각은 옳지 않다 해서 제가 이름을 잘 사고 싶냐,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도 양심이 있냐 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은 중학교에 이제 저희 제자였겠죠.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10여 년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저를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뭐예요? 웃겨요. 뭐예요?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미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잘냐 양냐, 잘 살고 싶냐 양심 있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좀 첫 번째 소통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선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공부. 그러면 진로에 대한 공부는 제가 왜 했냐면 저는 진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됐었고요. 그럼 이제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아까 우리 저희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시킨 것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맡긴 거는 학생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집단에 대해서 기대사항을 알아봤어요. 이게 소통 수업의 첫 번째 스텝이죠. 이 수업에서 바라는 아이들의 혹은 저에게 요청한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좀 자신의 생각을 좀 표현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표현이라는 단위가 원래는 막 서로 토론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강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굳이 말씀을 듣지 않고 즐겁고 본인들의 생각을 많이 얘기하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더 좋죠.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기대사항을 바꿔보았고요.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은근히. 선생님들은 애들은 무조건 재밌는 걸 좋아할 거야 했더니 생각보다 교회 그 학생부 친구들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배웠던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죠. 초등학교 친구들은 무조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의 친구들은 특징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고요. 그 나를 드러내는데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냐면 어른스럽고 좀 다르고 진지하다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생각이 좀 깨어있다. 생각이 좀 성숙하다. 이 모습이 좀 보여주고 싶은 심리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은근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니즈를 포함을 해서 제가 진로 세미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로 세미나 현장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중학교 어떻게 보면 2학년 중학교 3학년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시기죠. 일단 선거가 30대는 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월급 10억 이상 받는 잘 나가는 변호사고 건물주. 자, 지금 보시면 다들 막 리액션 다 놀라는 소리가 들리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평상시에 지금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빨개져 있어요. 엄청나게 쑥스러움이 많고 선생님들이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그 학생부 내에서.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분반 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왜 그래? 쟤 왜 그래?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것은 세대고 테슬라, 아우디, 벤츠. 그리고 5개 이상의 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혼이야지. 이렇게 변호사가 되면은 힘들고 하니까 마사지도 받고 또 제가 원할 때 한 달 이상 하와이 여행 갈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성공한 30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아이들이 이 지금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를 좀 줬습니다. 아이들한테 10분 정도. 근데 지금 이만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오고 가서 글은 내서 이렇게 발표 준비까지 끝낸 상황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겪어본 선생님들은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 친구들의 특징은 무언가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웃으면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한 30대를 상상하는 것은 지적 수준과 관련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는 웬만하면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에서
최대한 많은 대답을 하는 쪽에 뭐 점수를 준다거나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권과 그 티켓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구나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 사람이나 공부를 20년 한 사람이나 1년만 한 사람이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누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양들이 서로 달라요. 처음 아는 친구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주제가 아니고, 만약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요구들을 할까? 그리고 어떠한 말들을 할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거는 충분히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죠.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서 이렇게 저녁을 죄송해요. 있어야 되고 또 주말이랑 성형수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만 원.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하고 영상을 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로 세미나 중이에요. 정답 우산 쓰다. 정답.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친구도 중학교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이미지 속에서 이 어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앞에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물론 다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조금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 얘기를 또 꺼내기까지 어떠한 수업 안에서 준비 과정과 도입 과정이 있었는지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뭐야? 지금 이 상황은 다양한 동사를 아이들에게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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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들 지금 있는데. 아 정답이고요. 나왔어요. 여덟. 정답이고요. 아홉. 정답.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은 정답입니다밖에 없어요. 또 소통 수업의 두 번째는 선생님의 말이 최대한 줄어들고 아이들이 최대한 참여하고 무언가 결과를 얘기하게 하는 것도, 결론을 얘기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한다면 보는 사람들도 훨씬 더 집중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선생님이 하는 말은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그 뻔한 얘기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로 세미나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아이들이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고 있고, 또 진로 세미나라고 했으면서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자기 발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진로 세미나 첫 번째,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목적을 잡는 겁니다. 목적.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잡냐면 문장으로 잡아요. 문장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첫 번째 목적을 잡는다는데 그 목적은 문장으로 풉니다. 문장으로. 지금 이제 화면 공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장으로 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안에 아이들의 니즈와 선생님의 니즈를 포함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한글 문서가 지금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제가 목표를 한 3가지를 잡았습니다. 이때는 총 3시간짜리 활동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며 진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학생들과 학생들이 함께 서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가치관을 비교해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잡아봤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이 진로 세미나에 대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잡으시냐면 아이들의 니즈. 아까 아이들의 니즈는 뭐죠?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다였고, 선생님들의 니즈는 아이들이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그리고 재미있게 하기, 그리고 어떠한 그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이 세 가지 가치관을 아이들 그 니즈죠. 세 가지의 니즈, 목적성을 합쳐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문장을 먼저 만드셔서 채팅창에 적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한 것을 그대로 적어라는 게 아니고 한 문장으로 즐겁게 하기, 그리고 채팅창에 즐겁게 하기, 아이들이 서로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 가치관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기. 이 내용들을 합쳐서 혹시 누가 목표 문구 적어주실 분 있을까요? 목표 문구? 채팅창에 목표 문구 적어주실 분 있을까요? 첫 번째 소통 수업은 이렇게 니즈들을 포함을 해서 이 니즈들을 포함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장을. 근데 이 참여자들의 니즈와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의 니즈, 목표라고 하죠. 니즈보다는 목표.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 여기에 또 다른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더해서 한 가지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거든요. 먼저. 자, 아이들은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서로 생각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좀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았으면 좋겠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진로 세미나의 이 세 가지 니즈를 포함한 한 줄의 문장을 누가 만들어 주셔 보실까요? 채팅창에. 자, 재미있게 활동하기, 진지하게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기,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기. 이것들을 합쳐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계신가요?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 진행팀에서 선물 드릴게요. 네,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드리고 있어요. 우와,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나누면 올바른 성격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우와, 우리 길높게 박은진 자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이제 좀 다른 것을 공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나누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점을 바꾸면 좋을까요? 재미있는 방식도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재미있는 방식인지. 자, 진지하게 생각을 나누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얘네들이 우선 첫 번째 목표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이 정확한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네들을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제가. 자, 먼저 재미있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방식. 어떤 게 재미있는 방식일까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방식이 뭘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 학생들의 니즈, 혹은 주일 학생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뭘 해야 아이들은 재밌어 할까요? 아이들이 재밌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방식. 활동적인. 자, 활동적인 한번 나와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활동적인 방식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나눈다. 진지하게가 뭐죠? 자, 진지하게가 어떤 행동, 어떤 프로그램이 진지한 걸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지금 진지하게는 누가 활동적인은 또 전주 길높게 이진숙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지하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진지하게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진지하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진지하다. 진지하다. 뭐가 있을까요? 혹시 또 마음에 있는 생각. 오, 좋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 강릉면주교회 김진학 선생님과 길쭉의 박은진 자매님. 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합쳐볼게요.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생각이 빼고 이제 솔직하게 나누며라고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뭐라고 바꿔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좀 추상적이거든요. 재미있는 것도 진지하는 것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도 좀 추상적이에요. 자,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올바르다. 성경적 가치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자, 없으실까요? 자, 5초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5, 4, 3, 2, 1. 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전주길쭉교회 이진숙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제가 이걸 왜 가르려고 넣냐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조금 더 추상적인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가진 분을 따라서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자, 제가 지금 길쭉교회 이진숙 자매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이 밑에 줄에 한 것을 한번 글씨체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소통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은 참여자들의 니즈가 다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업을 구성하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요청을 하든 혹은 아이들의 상황을 보든 아 재미있어야 될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올바라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게 뭐가 있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활동적인 걸 해보자. 근데 진지하게 생각이 뭘까?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 아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이라면 진지하겠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 롤모델을 정하는 거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롤모델을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오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봅니다. 아까 규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끝나고 체크해 볼 수 있게끔 활동적이었나요? 네. 그러면 재밌었다는 뜻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나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에 대해서 알았나요? 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재밌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모호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했나요? 전 진지했어요. 난 진지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다 배우려면 3시간 택도 없죠. 그럼 이거 좀 더 줄여주는 거죠. 이게 너무 넓은 범위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따라서 해보자.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문장화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이제 제가 종이를 준비해달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제 거기에다가 창의 발상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마인드맵이 있어요.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을 한번 쭉 적어 보시는데 3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학생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주세요. 활동적인 방식으로 하나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활동적인 방식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라는 포인트가 있겠죠. 솔직하게.
여기다가 또 하시고 또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이거는 나중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따라하다. 따라하다입니다. 따라하는 거. 따라하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면 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 거냐가 소통 수업의 목표니까 동사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따라하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뻗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는데 어떻게 그려보시냐면 활동적인 방식에서 동그라미를 한 3개 정도 만드셔서 활동적인 행동이 뭐가 있는지 게임 중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활동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움직이는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 자,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다가는 프로그램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축구, 움직이면서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축구가 있고 뭐 놀이터 놀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무엇을 적어주시냐면 또 반대로 3개를 또 만들 거예요. 이렇게 3개. 여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션을 적어주세요. 뛰다, 만들다, 구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본인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여기 액션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뭐 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방석 퀴즈 그냥 퀴즈가 아니고 활동적인 게 붙었으니까 뭐 방석 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움직이는 OX 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하게 하고 또 떠오르는 솔직하게 하고 또 떠오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적어주세요. 여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거랑 떠올리는 단어를 한번 3가지 적어보시고 이 여기 안에서 또 3개로 파생을 해볼게요. 또 여기에서 떠오르는 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 뭐가 떠오르냐면 거짓말 탐지기가 떠올랐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거짓말 탐지기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적어보세요. 뭐 전기 충격 아니면 뭐 심장 박동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것도 적어보시고 여기다가도 또 옆에다가 솔직하다 하면 또 적어주는 뭐 진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인 걸 적어주셔도 돼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좀 추상적인 걸 적어주셔도 돼요. 나의 뭐 오랜 사람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추상적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나눴냐면 얘는 솔직하게 한 단어로 끝났어요. 근데 얘는 활동적인 방식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방식에서 3개 찾고 활동적인 거에서 3개를 따로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다도 한번 적어보실게요. 따라하다도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또 3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3개가 또 나와보세요. 또 3개가 하나 둘 3개가 또 이렇게 나와주세요. 자, 얘네들이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선생님들께서는 솔직하게 파트랑 활동적인 방식 파트랑 그리고 따라하다 파트를 좀 색깔을 좀 달리해 주시면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동적인 방식에서 아래쪽에다가는 방식,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 그게 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축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활동적인 거 안에서 프로그램을 적어주시고요. 활동적인에서 좋아하는 동사가 뭐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맞추는 걸 좋아하는 건지, 뛰는 걸 좋아하는 건지,
구르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마 유치원생들이면 뛰는 것일 거고, 초등학생들도 뭐 뛰고 숨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면 추리하고 뭐 맞추고 아니면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룹을 만들고 이런 게 있겠죠. 솔직하게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아까 저처럼 전기 충격기 한번 여기다 적어 보시고, 전기 충격기 다음에 뭐 그 옆에다가는 거짓말, 심장 박동, 전기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한번 해봐 주시고요. 한 3개씩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하다. 따라하는 것도 여기 안에서 따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하는 것이. 따라하려면 먼저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다 관찰, 관찰하기, 바라본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럼 바라보는 건 뭐가 있죠? 뭐 만원경도 있고요. 또 바라보는 거 돋보기도 있고요. 안경도 있죠. 뭐 이런 것도. 따라하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관찰이 이게 좀 이거 말고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또 관찰 또 적어보시고, 관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여기다가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추리하는 것도 있고요.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따라하다 하면 뭐 롤모델, 롤모델 적어보시면 여기 위인전, 롤모델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거울, 뭐 롤모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게임, 롤 게임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요. 뭐 생뚱한 것도 괜찮아요. 이게 수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하시는 것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기다리시는 동안에 찬양 한 곡을 틀어드려 볼게요. 한번 마인드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넘어가고 찬양이 나옵니다. 이거 틀어놓으면 주무실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지금 주무시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주무시라고 이렇게 잔잔한 찬양을 틀은 게 아닌데 제가 좀 다른 걸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다 되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우리 혹시 김대호 형제님께서 잠시만요. 공유 중지를 한번 눌러보고. 자, 우리 김대호 형제님께서 제가 한번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형제님? 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활동적인 방식에서는 보드게임이 나왔고요. 그 보드게임 옆에 줄넘기가 있고요. 공기놀이, 그리고 혹시 몇 학년 정도 대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잘 찾으셨네요. 아이들 공기놀이 줄넘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혹시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활동적인 방식 위에는 동사가 기술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그리고 그 여기 밑에 보드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브레인. 브레인. 자, 예. 제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드리면 보드게임하고 연상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활동적인 방식에서 밑에다가는 프로그램을 적었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는 정말 움직이는 행동, 동사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자, 예를 들면 뭐 찾다, 구르다, 뛰다, 점프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도 한번 볼게요. 솔직하게 뭐뭐 나오셨죠? 거짓말 경험, 이야기하기.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
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네네. 말하기.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의 프로그램을 떠올리셨어요. 이미. 어,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솔직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언제 솔직하냐? 그러면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기.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진실 게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 진실 게임이라고 적어주시던지 아니면 고백이라고 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아직 만들기 전에 아이템들을 찾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적어주실 거면 그냥 고백이라고 적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6개 찾아주시는 게 아니고 고백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더 나가주셔야 돼요. 고백에서 동그라미에서 나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형제님? 고백하면 떠오르는 또 단어도 있을까요? 고백에서 떠오르는 단어? 순박동? 네? 아, 어, 고백하면 떠오르는 거, 고백. 아이들하고 상관없어도 돼요. 고백하면 뭐가 떠오르죠? 박동. 아, 근데 저 하면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고백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보통 누군가 좋아할 때 많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떠오르잖아요. 뭐 프로포즈가 떠오르기도 하고 장미꽃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리고 프로포즈 음악, 뭐 피아노 연주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도 또 한번 적어나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찰 말고 또 뭐가 많이 있네요. 뭐뭐 적어주셨나요? 검색. 네? 검색하다. 아, 검색하다 좋네요. 자, 그러면 네. 검색이란 게 떠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써주시는 거예요. 검색이 떠올랐으면 그 검색 위에서 동그라미 한번 더 쳐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검색에서 한 번 더 동그라미를 더 그려주시면 검색해서 네, 검색. 저희가 언제 검색하죠? 어디에서 검색하죠? 인터넷, 유튜브. 그렇죠. 그럼 검색에서 인터넷 한번 나오고 또 저희가 언제 검색하죠? 모르는 게 있을 때죠. 그럼 모르는 게 있을 때. 궁금증. 뭐 그리고 또 검색 언제 하죠? 날씨 검색 많이 하시면 또 날씨.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또 떠오르는 것을 그렇게 한 줄기씩만 더 나와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와볼 수 있겠다 하면 거기서 또 날씨에서 한 번 더 나와주셔도 좋고요. 자,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일산길 김대원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을 숙제로 넘겨드릴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떠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이거 아이들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해보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좀 생뚱맞게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게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자면 무작정 구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거기 뭐라고 검색하시면 구글 창에 이미지로 놓으시고 검색.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검색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아까 저희 고백이 나왔죠. 그러면 구글 이미지 창에 고백이라고 쳐보시는 거예요. 구글에. 그러면 거기서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사람들이 고백과 연관된 여러 가지의 그 시각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요.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 고백은 저런 이미지들, 저런 연관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조금 더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넓게 생각해 보시려면 거기에서 이제 고백을 영어로 바꿔서 미리 사전에 고백을 영어로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 영어로 한번 좀 쳐보시면 또 새로운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학생들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 고백 봤더니 무릎 꿇고 한 남자가 뭐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있다. 그럼 무릎 꿇기 뭐 이렇게 적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 다음에 뭐 장미꽃이가 장미꽃 이렇게 적어보실 수도 있고요.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고백했더니 하트가 나왔다. 근데 하트도 아이들이랑 뭔가 그냥 괜찮을 것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것도 하트라고 적어놔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바뀌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와 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 오픈톡방에 올려주시거나 혹은 쑥스럽다면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마인드맵 한 것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거 대신에 이제 거기서 골라서 바꿔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그냥 우선 한번 해보세요. 아까 활동적인 방식 뭐가 나왔었죠? 아까 선생님이 보드게임이 나왔죠. 그럼 보드게임으로 바꿔봅니다. 솔직하게 뭐였죠? 마음에 있는 것을 뭐 무릎 꿇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분 중 아까 따라가 나왔어요. 주님을 검색하여 잘 알고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저 혼자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짠! 지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제가 다시 과거로 돌려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있었죠. 마인드맵에서 찾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활동적인 방식을 보드게임으로 바꿔봤어요. 아까 활동에서 나왔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를 고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보드게임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무릎 꿇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따라가 바꿔보고 검색하여 잘 알고 형성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과정을 이제 저랑 같이 말이 되는 수업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아이템이 나왔어요. 저희는 그 진로 세미나에서 김대원 선생님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는 그 니즈를 채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보드게임 과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시간을 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보드게임 과정 중에서 잘 검색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해서 잘 아이들이 잘 알고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수업으로 바꾸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숙제 마인드맵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장을 한번 바꿔서 저에게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장은 지금 자 예시 문장이니까 이것을 바꿔가지고 아까 활동적인 방식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잘 검색하여가 아니고 따라서 잘 알고 자, 요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을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그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또 문장을 한번 만들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 이 전부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쏠 수 없고요. 여기서 제가 뽑아가지고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잠깐 돌아보면 단어 뽑아서 그 단어에서 처음에 추상적으로 나온 단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봤고요. 구체적인 나온 단어들을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연상해봤어요. 한 번씩 동사와 단어들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글 이미지를 좀 검색해서 또 떠오르는 세부적인 이미지들로 바꿔보라고 제가 한번 더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인드맵을 활용하고 검색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발상법이거든요. 디자인 대학에서 많이 하는 훈련인데 한 번에 되기가 어려워요.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봐 주시면 모두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혹시 오늘 가장 잘 참여해 주신 분 또 떠오르신 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저희 그 채팅창 한번 올려다 내려다 한번 봐보시면서 누가 가장 또 잘 참여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